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MR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개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샘 올트먼 아시죠? 오픈 AI 만든 그 사람. 최근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강력한 AI를 만들려면 돈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그래서 샘 올트먼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원전 회사에 투자했어요. 헬리온이라는 핵융합 에너지 회사한테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AI 천재가 왜 갑자기 발전소에 투자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대요.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테슬라 공장 돌리고 스페이스X 로켓 쏘고 X 서버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냐고 말이죠. 앞으로 전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아예 10년 전부터 테라파워라는 원전 회사 만들어서 직접 원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와이오밍주에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다 전기 얘기를 할까요? 여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보면요. AI 학습시키는 데 쓰는 전력이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이랑 맞먹는답니다. 한 회사가 한 도시만큼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 미국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부족 경보가 울렸어요. 20년 동안 평평하게 유지되던 전력 수요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거 보면요. 2030년까지 미국에만 데이터 센터가 400개 이상 더 지어진대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구하냐고요? 지금 미국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찾은 답이 뭐냐? 태양광? 아니에요. 밤엔 안 되잖아요. 풍력? 아니에요. 바람 안 불면 멈추잖아요. 답은 원자력이에요. 그것도 자기네 공장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작은 원전.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SMR 짓는데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원전 회사, 한국 기업이랑 손잡았어요. 구글이 계약한 원전 회사, 한국 기업이 부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건 못해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기술은 있는데 미국이 손 안 잡아요. 결국 남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SMR이 정확히 뭔지, 왜 빅테크들이 미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을 건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내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원전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날린 걸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우리말로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그냥 원전을 작게 만든 것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어땠어요?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메인프레임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그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SMR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원전이 메인프레임이라면 SMR은 스마트폰이에요. 작지만 강력하고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볼까요? 첫 번째, 짓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기존 원전은 어떻게 짓냐면요. 현장에서 땅 파고 콘크리트 붓고 배관 연결하고 이렇게 10년 넘게 작업해요. 근데 SMR은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가요.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SMR도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현장 가서는 그냥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3에서 4년이면 완성돼요.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새로 출시하잖아요. AI 기술도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바뀌는데 전기 확보하는데 10년씩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 제약이 없어요. 기존 원전은 무조건 바다 옆이어야 했어요. 냉각수로 바닷물 써야 하니까요. 근데 SMR은 공냉식이나 특수 냉각자에 써서 내륙 어디든 지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전기 쓰는 곳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 옆에 SMR 갖다 놓는 거예요. 전선 딱 연결하면 끝이에요. 송전 손실 없어요. 송전탑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안정성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쓰나미 오고 냉각 시스템 고장나고 대형 사고 났잖아요. SMR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요. 자동으로 반응이 멈춰요.
사람 손 안 대도 돼요. 마치 자동차 에어백처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여러 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승인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왜 SMR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제가 파악해 드릴게요. 아마존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작년에 엑스에너지라는 회사한테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냥 투자만 한 게 아니에요.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전력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5기가와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서울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이랑 비슷해요. 아마존 하나가 서울시만큼 전기 쓴다는 얘기예요. 구글은 어떻게 해요?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회사랑 계약했어요. 2030년부터 전기 공급받기로 했고요. 구글 CEO 선다 피차이가 직접 이렇게 말했대요.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기 확보가 필수다. 검색 엔진 회사 사장이 전기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스리마일 원전 아세요? 1979년에 사고 나서 문 닫았던 원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다시 켠대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원전을 돈 주고 재가동하는 겁니다. 왜요? 전기가 그만큼 급하니까요. 빌 게이츠는 진짜 장기전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테라파워라는 회사 만들어서 직접 원전 개발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은퇴하고 뭐 했어요? 재단 만들어서 자선사업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원전 회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영국 방문했을 때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미국이랑 영국이 SMR 개발에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양국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확 줄여주기로 했대요. 원래 원전 승인 받으려면 3, 4년은 걸려요. 이걸 2년 안에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AI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풀어주고 보조금 주고 빨리 지으라고 등 떠미는 겁니다. 지금까지 SMR이 뭔지,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은 어디 있냐? 놀랍게도 한국이 핵심 파트너예요. 블룸버그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원전 르네상스가 오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다. 왜 그럴까요? 원전 기술 보유국이 몇 개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정도. 근데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지난 30년간 원전 안 지어서 기술자들이 다 은퇴했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은요? 기술은 있는데 미국이랑 유럽이 손 안 잡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 산업이 사실상 멈췄어요. 프랑스는 자기 나라 것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플라망빌 원전 봐요. 예산이 3배 넘게 들고 공기 지연이 최소 12년 이상 지속됐어요.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UAE 바라카 원전 기억하세요? 한국 컨소시엄이 지었잖아요. 예산안에서 공기 지키고 완벽하게 완공했어요. 중동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 기술 대단하다 이러면서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지금 미국 SMR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줄 서고 있어요. 우리가 설계할 테니 당신들이 만들어 달라. 우리가 돈 낼 테니 당신들이 지어 달라. 반도체 시장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누가 만들어요? TSMC죠.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면 누가 사요? 엔비디아죠. SMR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회사가 설계하면 한국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비슷했냐면요. 정부가 주도하는 팀 코리아 모델이었어요. 한전이 앞에 나서고 기업들은 뒤에서 일감 나눠 받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업들이 직접 미국 회사 찾아가서 계약 따내고 있어요. 두산이 뉴스케일 파워한테 투자하고요. DLNC가 엑스에너지한테 투자하고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랑 파트너십 맺고 각자 알아서 글로벌 시장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장주랑 지금 대장주가 달라요. 예전에는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가 올랐어요. 정부 프로젝트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DLNC 이런 민간 기업들이 대장주예요. 글로벌 기업들이랑 직접 계약하니까요. 지금까지 뭘 확인했어요? S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 빅테크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SMR 생태계의 핵심 수혜주들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에서 세계 톱급 실력을 가진 회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원전 시장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 지키는 능력이에요. 유럽이랑 미국에서 원전 짓다가 망한 케이스 엄청 많거든요. 예산은 2배, 3배 불어나고 공사기간은 10년씩 늘어나고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봐요. 예산 4조 원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12조 원 들었어요. 공기도 15년 넘게 지연됐고요. 프랑스 플라망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4년에 와서야 완공됐어요. 근데 현대건설은요. UAE 바라카 원전 지을 때 예산 안에서 공기 지켜서 완벽하게 완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중동 왕족들이 직접 현대건설 칭찬했을 정도예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글로벌 원전 회사들이 현대건설한테 줄 서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미국 원전 회사들이 우리랑 같이 일하자면서 파트너십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 비중 보면요. 팀 코리아로 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글로벌 기업들이랑 직접 계약한 물량이에요. 완전히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놀라워요. PBR이 0.6배예요. PER은 7배 정도고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2, 3년 전 조선주 생각났어요. 조선주도 처음에는 실적 안 좋다고 PBR 0.5배, 0.6배 이랬잖아요. 근데 수주 터지고 실적 개선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PBR 2배, 3배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몇 배씩 뛰었잖아요. 현대건설도 똑같은 패턴 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원전 수주 본격화되고 실적 개선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맷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MMIS라고 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제어해야 하잖아요. 온도는 몇 도인지, 압력은 어떤지, 이상 징후는 없는지 이걸 다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게 MMIS예요.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랑 컴퓨터 시스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기술이 이 분야에서 국내 독점이에요. 신고리, 신한울,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지은 모든 원전에 우리 기술 MMIS가 들어가 있어요. SMR도 마찬가지예요. 자가도 원자로잖아요. 당연히 MMIS 필요해요. 오히려 SMR이 더 까다로워요.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니까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SMR에 우리 기술 MMIS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형 SMR 수출할 때마다 우리 기술도 함께 수출되는 구조예요. 더 중요한 건 진입장벽이에요. 원전 MMIS는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면 절대 못 써요. 수십 년간 실적 쌓인 우리 기술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도 건설사요.
근데 이 회사가 SMR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DLNC는 X에너지의 EPC 파트너입니다. EPC가 뭐냐? 설계, 조달, 시공을 다 담당한다는 의미예요. 아까 아마존이 X에너지한테 7천억 투자했다고 했죠? X에너지가 SMR 만들면 누가 지어요? DLNC가 짓는 겁니다. DLNC는 2023년에 X에너지한테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 2%를 확보했어요.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SMR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인 거죠.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마존이 X에너지한테 7천억 투자했잖아요. X에너지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DLNC가 가진 2%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DLNC를 매수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DLNC는 SMR의 핵심인 모듈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X에너지는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플랜트 설계 능력은 부족했거든요. 그걸 DLNC가 해결해 준 겁니다. 동남아 시장 선점도 강점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어서 X에너지가 동남아에 진출할 때 DLNC를 데리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보석이에요. 네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SMR계 TSMC예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누가 만들죠? TSMC가 만들죠. SMR도 똑같아요. 미국 회사가 설계하면 누가 만드냐?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MR 주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주기가 뭐냐고요?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SMR 회사가 잘 되든 간에 결국 물건은 두산이 만들어야 해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없으면 꽝인데 그 공장 역할을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협력 관계를 볼까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예요.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기자재 공급권까지 확보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에서 SMR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에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X에너지예요. 아마존이 7천억 투자한 그 회사 기억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는 X에너지와도 주기 제작을 위한 협력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아마존과 X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SMR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핵심 제조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SMR주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누어서 사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SMR주는 변동성 엄청 커요.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필수입니다. 오늘 조금 사고 빠지면 또 조금 사고. 이렇게 해야 평단가 관리됩니다. 둘째, 길게 보세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야 돼요. SMR 본격 성장은 2030년부터예요. 지금 사서 다음 주에 팔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셋째, 리스크 확인하세요. SMR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단기 변동성도 엄청 클 겁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빅테크들이 전기 때문에 아우성치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SMR 시장의 강력한 성장 논리 봤습니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하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하고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세계 톱급, PBR 0.6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MMIS 국내 독점, 모든 한국형 SMR에 들어갑니다. DLNC는 X에너지 EPC 파트너, 아마존 프로젝트 간접 수혜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 제작 독보적 SMR계 TSMC입니다. 2030년은 SMR 상용화 원년입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예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상용화 시작되고 납품 본격화되면 주가 터질 겁니다.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SMR 시장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아마존, 메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SMR이 필요한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더 넓혀서 SMR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SMR이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할지,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주세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경주시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ISMR 1호기를 유치하겠다고 본격 선언했어요. 170메가와트 모듈 사기, 총 68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설계 수명이 무려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2035년 중공을 목표로 건설 부지 유치 공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원전 관련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과 상용화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는 법적 근거가 완성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전용 규제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SMR도 대형 원전과 똑같은 규제를 받았거든요. 이게 풀렸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근처에도 SMR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1조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경주에는 국비 2,700억 원을 포함해 총 6,540억 원이 투입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곧 개원합니다. 국내 최대 차세대 원자로 연구기관이에요. 한국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대형 원전 신규 착공, 폐쇄 원전 재가동이 포함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마존은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6,800억 원을 투자했고, 구글은 2035년까지 500메가와트 원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충격적이에요.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면서 20년짜리 장기 전력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던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같은 곳에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뭔지, 왜 하필 지금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숨은 수혜주 5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한국 정부까지 모두 SMR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걸까요? 제가 이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SMR 시장은 과거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삼성전자가 오를 때 진짜 주가가 10배 간 건 소부장 기업들이었습니다. SMR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시총 63조 원입니다. 여기서 10배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아직 시장의 레이더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숨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SMR 건설이 본격화되면 무조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MR이 정확히 뭔지. 둘째, 왜 하필 지금인지. 셋째, 어떤 한국 기업이 이 돈을 가져가는지. 특히 아직 주가가 저점에 머물러 있는 숨은 수혜주 5종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똑똑한 돈이 지금 이 섹터로 몰리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타이밍을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만들어낸 전력 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원래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하나 돌리는데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챗GPT에 질문 한번 하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보다 많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한 대가 하루에 먹는 전기량이 테슬라 모델 3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시킬 양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빨아들이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자기네 AI 서비스를 제대로 돌리려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2배는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메타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전력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7조 달러짜리 AI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 정작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거의 정체됐던 미국의 전력 소비가 AI 확산과 함께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전력 부족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서버가 다 날아가요. 수천억 원치 데이터가 증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은요, 해 지면 끝입니다. 풍력은요, 바람 안 불면 멈춰요. 이걸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세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출렁출렁 파도치는 모양이에요. 날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요, 일직선입니다. 24시간 똑같은 양의 전기를 먹어요.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많은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빅테크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경쟁사가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에게 진짜 위협은 단 하나, 정전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수천억 원어치 데이터가 사라지고 AI 서비스가 멈추고 고객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찾은 답이 바로 SMR입니다. SMR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날씨와 상관없어요. 탄소 배출도 제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살리면서 치명적인 단점인 간헐성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변동성 큰 주식이라면 SMR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 들어오는 예금입니다. 출렁이는 주식 수익 옆에 안정적인 이자 수입이 있는 거죠. AI 시대 전력 포트폴리오에서 SMR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히 AI 칩을 많이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칩을 돌릴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왜 미친 듯이 SMR에 달려드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SMR이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려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출력이 1000메가와트가 넘는 거대한 시설이에요. 짓는 데만 10년, 돈은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하고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만 지을 수 있었죠. SMR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미니 원전이에요. 기존 원전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형 원전이 마을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라면 SMR은 각 건물에 설치하는 정수기예요. 크기는 작지만 깨끗한 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필요한 곳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혁신은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SMR은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모듈로 찍어냅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기존 원전은 어떻게 지었냐면요. 현장에서 하나하나 용접하고 검사하고 다시 용접하고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씩 걸렸던 거예요. 모듈형 생산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일단 공사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3년에서 5년이면 완공되어 비용도 예측 가능해지고 품질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만드니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 원자로 제작 기간을 17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82% 단축입니다. 자동차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원자로를 찍어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면 후쿠시마가 떠오르잖아요. 안전성 문제요. SMR은 오히려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할게요. 기존 원전은 사고가 나면 펌프를 돌려서 냉각수를 넣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피동형 시스템은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중력과 대류 현상,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원자로를 알아서 식혀줘요. 전기가 끊겨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원자로가 스스로 멈춥니다.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크기가 작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대형 원전처럼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 걱정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도시 근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MR은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딱 붙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멀리서 송전탑 타고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도 줄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죠. 빅테크 CEO들이 SMR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네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소를 바로 옆에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빠르게 짓고 안전하고 필요한 곳 어디든 놓을 수 있다. 이것이 SMR입니다. 그리고 이 SMR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여기까지 SMR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빅테크들이 왜 전력 위기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SMR이 유일한 해법인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SMR 발전소를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의 심장이 원자로라면 혈관은 전기 시스템입니다. 원자로가 만든 전기를 제어하고 분배하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모든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 이게 플랜트 전기 공사예요. 그리고 이 분야는 진입 장벽이 극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투입 인력이 많아서 아무 업체나 뛰어들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1993년에 설립된 업계 30년 넘게 플랜트 전기 공사만 해온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원전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울 3, 4호기 원자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신고리 5, 6호기 시운전 및 정비도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신 원전 건설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SMR 건설이 본격화될 때 가장 먼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SMR 민관협의체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SMR 산업을 설계하는 자리에 이 회사가 앉아 있어요. 아직 시장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원전 계측 제어 정비 업체인 GPS를 인수 합병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기 공사만 하는 회사에서 원전 정비까지 영역을 확장한 거예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Q클래스 인증을 진행 중인데 이 인증이 완료되면 원전 정비 시장에 본격 진입합니다. 정부가 원전 정비 시장을 개방하면서 신규 진입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성장 전망도 확인해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이 이 회사에 대해 신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2030년에는 매출 3,880억 원에 영업이익 389억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거기에 이 회사는 1.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연료 전지까지 에너지 분야 전체를 커버하는 풀 라인업이에요. SMR과 재생에너지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외 실적도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 아드노그로부터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했어요. 중동에서 SMR 건설이 일어나면 해외 수주까지 가능한 겁니다. 정리하면 금양 그린파워는 원전 전기 공사 실적, SMR 민관협의체 참여, 원전 정비 사업 진출,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해외 수주 역량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직 시장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숨은 수혜주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왜 ASMR 시대의 핵심 수혜주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전에는 수백 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냉각수를 보내는 밸브, 증기를 조절하는 밸브, 비상시 차단하는 밸브. 이 밸브들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장치가 바로 전동 액추에이터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밸브를 돌릴 수 없으니까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토크는 1987년에 설립되어 이 전동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만 거의 40년 가까이 만들어 온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원래 이 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에너토크가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상하수도 시설, 조선소, 제철소 등 국가기관 산업 전반에 들어갑니다. 수요처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ASMR에서 에너토크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SMR은 크기가 작은 대신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돼야 하거든요. 비동형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밸브 자동 구동 장치의 수요가 대형 원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SMR 한 기당 들어가는 전동 액추에이터 수가 상당하고 연간 20기를 찍어내는 공장이 가동되면 에너토크의 매출은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에너토크는 신형 감속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효율이 높아지면서 SMR 특화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자력 부품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원자력 품질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ASME N스탬프, KPIC 인증 같은 겁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고 한번 받으면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에요. 검증된 부품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또 수년간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기존 인증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과점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톨게이트를 쓰면 수십 년간 통행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에너토크는 이미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에너토크는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납품하고 있어서 매출 변동성이 낮습니다. 원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에너토크는 ASMR의 필수 부품인 전동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이고 원자력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안정적인 수혜주입니다. 세 번째 종목, 서정기전입니다. 서정기전은 1988년에 설립된 수배 전반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수배 전반이 뭐냐고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각 설비로 안전하게 분배하고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집으로 치면 두꺼비집 같은 건데 원전용은 차원이 다른 정밀도와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서정기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KPIC ENQ 클래스 인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1차 측, 그러니까 원자로와 직접 연결된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전반과 전동기 제어반을 만들 수 있다는 최고 등급 인증이에요.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높은 품질 등급입니다. 이 인증을 가진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입 장벽이에요. 새로운 업체가 이 인증을 받으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서정이전은 이미 이 관문을 통과했어요. 실적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배전반을 공급했고 기장 연구형 원자로에는 154kV, GIS와 480VMCC, 보호계 전반 등 총 83억 원 규모의 제품을 2027년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급사 벤더로도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연간 20개씩 원자로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원자로마다 배전반이 필요합니다. 서정이전은 Q클래스 인증을 가진 벤더로서 이 물량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SMR이 소형화되면 배전반도 소형화해야 하는데 서정이전은 이미 SMR 특화 배전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전기전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전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수배 전반도 생산하고 있어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포스코, SK,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고객사예요. 원전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배전반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전반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SMR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정이전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원대입니다. SMR 수주가 본격화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직 주게 이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서정이전은 원전 최고 등급 배전반 인증을 보유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벤더로 등록되어 있으며 SMR 특화 제품 개발까지 진행 중인 핵심 수혜주입니다. 네 번째 종목, 태웅입니다. 태웅은 풍력, 원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단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단조 부품이 뭐냐고요? 금속을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강한 압력으로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금속 내부 조직이 치밀해지고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원전처럼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는 곳에는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태웅의 핵심 경쟁력은 대형 단조 부품 생산 능력입니다. SMR이 작다고 해도 원자로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여전히 크고 무겁고 정밀해야 해요. 특히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같은 주요 기기에 들어가는 단조 부품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웅은 지난 2025년 2월 캐나다 SMR 프로젝트에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웅이 본격적으로 SMR 밸류체인에 진입했다는 첫 번째 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캐나다는 SMR 상용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이 다링턴 원전 부지에 SMR 사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태웅이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이 계약 이후 태웅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17% 급등했어요. 연초 이후로는 157%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태웅의 SMR 진출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웅은 국내 SMR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짓고 있는 SMR 전용 공장에서 원자로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대형 단조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태웅은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원전용 단조 부품 공급 실적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태웅은 풍력 발전 부품 시장에서도 강자입니다.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주축, 베어링 하우징 같은 대형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풍력 발전 설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태웅은 SMR과 풍력 두 가지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선 부문도 탄탄합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등을 공급하고 있어요. 최근 조선 경기가 호황이잖아요.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장호가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태웅은 이 조선 호황에서도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웅은 캐나다 SMR 프로젝트 수주로 밸류체인 진입을 확인했고 국내 SMR 수주 가능성도 높으며 풍력과 조선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각화된 수혜주입니다. 아직 시장이 태웅의 SMR 잠재력을 완전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전 MMIS 계측 제어 시스템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MMIS가 뭐냐고요? 원전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로 내부 온도, 압력, 방사선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기술은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쳐둬야 해요. 우리 기술은 1993년에 설립되어 30년 넘게 이 분야만 파고든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과거 세계 최초 상업용 SMR인 스마트 원전 사업화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스마트 원전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R 모델이에요. 우리 기술은 여기에 계측 제어 시스템을 공급했어요. 이 경험이 지금 SMR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정부 국책과제로 SMR용 MMIS 모듈 개발 및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4년 연속으로 SMR 국책 사업에 선정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SMR이 상용화될 때 우리 기술의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신한울 3, 4호기 DCS 분산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건설이 재개된 대형 원전이에요. 우리 기술은 여기에 핵심 제어 시스템을 독점 공급합니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매출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인식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에는 또 다른 숨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 사업이에요. 우리 기술은 K2 전차의 화력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요. K2 전차는 한국의 주력 전차이고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폴란드는 향후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우리 기술은 이 전차마다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게 됩니다. 원전과 방산 두 가지 섹터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적을 보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0.78%였고 당기순 손실은 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나긴 했지만 이건 신사업 투자 비용이 선반영된 결과예요.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한 4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외형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DCS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 이익 구조가 크게 개선될 거라는 게 시장의 기대예요. 현재 우리 기술은 코스닥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단기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경고는 주가 급등락에 따른 것이지 회사의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리하면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원전 MMIS 기술 보유, SMR 국책과제 4년 연속 선정, 신한울 3, 4호기 독점 수주, K2 전차 제어 시스템 공급까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핵심 수혜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SMR 시장이 커진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시가총액이 63조 원을 돌파했고 수주장호가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입하면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다른 곳입니다. 바로 톨게이트 전략이에요. 톨게이트가 뭔지 아시죠? 고속도로 요금소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현대차든 기아든 벤츠든 BMW든 상관없이 모든 차는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때마다 돈을 냅니다. SMR 시장도 똑같은 구조예요. 누가 SMR을 만들든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밸브를 열고 닫는 구동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을 제어하는 배전반이 필요하고 발전소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공 능력이 필요하고 대형 단조 부품이 필요하고 계측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부품들 없이는 SMR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부품들이 없으면 발전소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톨게이트예요. SMR 시장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TSMC라면 오늘 제가 소개한 기업들은 ASML이고 램리서치이고 도쿄일렉트론입니다. TSMC가 반도체를 만들 때 이 장비 없이는 칩을 한 개도 못 찍어내잖아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자력 부품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원자력 품질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ASME N스탬프, KPIC 인증 같은 겁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고 한 번 받으면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에요. 검증된 부품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또 수년간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기존 인증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과점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톨게이트를 세면 수십 년간 통행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이게 왜 투자자에게 중요한지 계산해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짓고 있는 SMR 전용 공장 투자액이 8,680억 원입니다. 이 공장에서 원자로를 찍어내면 밸브 구동장치, 배전반, 전기 시공, 단조 부품, 계측 제어 시스템이 전부 따라 들어갑니다. 원자로 한 기당 부품 비용이 수백억 원이에요. 연간 여러 기를 생산하면 부품 시장만 수천억 원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두산에너빌리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뒤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아직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인 중소형주들이에요. SMR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대형 원전 르네상스 때도 원자로 제조사보다 부품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부품사들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같은 매출 증가에도 주가 탄력이 훨씬 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한 5종목이 바로 이 SMR 톨게이트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직 시장이 모르고 있는 진짜 숨은 수혜주들이에요. 금양 그린파워는 원전 전기공사의 숨은 강자이고, 에너토크는 밸브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서정이전은 전기를 나누는 관문이고, 태웅은 원자로를 지탱하는 뼈대이며, 우리 기술은 원전의 두뇌입니다. SMR 한 기가 완성될 때마다 이 5기업의 제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창원 전용 공장이 가동되고 연간 20기씩 찍어내는 시대가 오면 지금의 주가는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 SK, LG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전체 판도와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경쟁사? 규제? 아니에요. 바로 블랙아웃, 정전 사태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단 30분 전기가 끊겼는데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백억이 날아갔어요. 30분 만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 메타,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LG, SK까지 전 세계 돈 많은 기업들이 전부 한 가지 문제로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26년에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최근에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주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다가 취소당한 거 아세요? 이유가 뭐였냐? 주정부가 전력 공급을 못 해준대요. 돈은 넘쳐나는데 전기를 못 구해서 공장을 못 짓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SMR이라는 단어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작은 원전 아닌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누가 돈을 벌 건지, 지금 왜 투자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 오픈 AI 샘 올트머니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챗GPT 버전 5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전력 소비가 100배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AI 개발의 최대 병목이 기술이 아니라 전기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기가팩토리 증설하려다가 전력 부족으로 일정이 2년이나 밀렸어요. 로봇 만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전기를 못 끌어와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SMR 없이는 AI 시대가 안 온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자율주행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왜 필수인지부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 수혜주 5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재생에너지로는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2025년 초에 메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량이 작년 대비 60% 증가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올해 2026년엔 이게 2배로 뛸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기 수요가 공급 속도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전력망 운영사들이 비상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어요. 전력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2025년 여름에 텍사스에서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들한테 전기 사용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끊기고 클라우드가 다운되고 그럼 기업들 업무가 전부 스톱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 재생에너지로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구글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글이 몇 년 전부터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근데 2025년 초에 조용히 발표한 게 있어요. AI 서비스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론 부족하다. 안정적인 기저전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베끼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안 되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출 수 없어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측 불가능이에요. 해가 쨍쨍하면 태양광이 넘쳐나는데 비 오면 뚝 떨어져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날씨 봐가면서 돌릴 수 없잖아요. 오늘 흐리니까 챗GPT 서비스 중단합니다. 이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원자력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빅테크들이 이미 SMR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발표한 거 보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오래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을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전부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더 적극적이에요. 엑스에너지라는 SMR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죠.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랑 전력 구매 계약 맺었고요. 빅테크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SMR로요. 왜냐?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LG, SK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전부 전기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원전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전력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SMR이 왜 유일한 답인지, 기존 에너지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기서 돈 벌 기업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SMR이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위치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기존 대형 원전은 뭐가 필요했죠? 바닷물이요. 냉각수로 써야 하니까 무조건 해안계 지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까지 끌고 오려면 송전탑을 수백 개 세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기 손실도 엄청나고요. 근데 SMR은 완전히 달라요.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서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전기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붙어 있으니 송전 손실이 거의 제로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죠? 둘째, 날씨 걱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에 바람이 안 불었대요.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이랑 영국이 난리가 났죠. 전기료가 폭등했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측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SMR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년 내내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대요. 안정성이 핵심인 거죠. 셋째, 속도가 빨라요. 기존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15년이에요. 계획 세우고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시험 가동하고 세월 다 가요. 근데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1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SMR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공장에서 모듈을 전부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돼요. 공장 제작 방식이에요. 건설 기간이 3년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모듈을 하나 더 가져다 붙이면 돼요. 레고처럼요. 확장성까지 갖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왜 진작 안 만들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경제성 문제였어요.
초기 모델들은 발전 단가가 비쌌어요. 대형 원전보다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 기업들이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하면서 주저했던 거예요. 둘째, 규제 문제였어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근데 SMR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검증 자료가 부족하니 인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있어요. 첫째, 양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표준 설계를 확정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미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기로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원자력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했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이 기조는 안 바뀔 거예요. 왜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력이 필수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차기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MR이 왜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SMR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이게 키워드예요. SMR은 지금이 황금 타이밍이에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이 시작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선언했어요. 2028년까지 SMR로 전력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 3곳 가동한다. 아마존도 발표했죠. 엑스에너지랑 계약 맺고 SMR 개발한다.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때 사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회사들 아직 적자예요.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실제로 만들어요? 한국이 만들어요. 원자로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 1위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뉴스케일 파워랑 엑스에너지 둘 다 파트너 맺었어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 이 공식은 반도체랑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주잖아요. SMR도 똑같이 돌아가요. 자, 이제부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 진짜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물론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제 원전 납품 경험이 있는 SMR 시대에 확실한 수혜를 받을 기업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종목들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에요. 진짜 기술력 있고 진짜 매출 나올 회사들이에요.
첫 번째 종목, 서정이전입니다. 이 회사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예요. 서정이전이 뭐 하는 회사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배전반이랑 MCC 만드는 회사예요. 배전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각 설비로 안전하게 분배하는 장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은 1초도 멈출 수 없잖아요. 배전반이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들어가는 배전반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이 있어야 돼요. 서정이전은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국내 원전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검증된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냐? 2023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매출이 27%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에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SMR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SMR 100개 짓는다. 전부 배전반 필요해요. 한국에서 SMR 10개 짓는다. 전부 배전반 필요하고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인증받은 회사가 만들죠. 서정이전이 그 회사예요. 지금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낮지만 SMR 수주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확 뛸 수 있어요.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숨은 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에너토크입니다. 이 회사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에너토크가 뭐 하는 회사냐? 밸브 자동 개폐 장치,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액추에이터가 뭔데? 이러실 텐데요. 원전에는 물, 증기, 가스가 흐르는 배관이 엄청 많아요. 이 배관마다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예요. 왜 중요하냐? 원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고방사선 구역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밸브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에너토크는 1987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거의 40년 된 회사죠. 이 회사가 뭐 했냐면 예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원전,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에 전부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에너토크가 공급하는 제품은 국가 기반 산업이 주 수요처예요. 무슨 뜻이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전은 경기 침체 때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SMR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SMR도 결국 원자로예요. 밸브 필요하고 액추에이터 필요해요. 대형 원전보다 SMR이 더 많이 지어질 거라고 했죠. 그럼 밸브도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토크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SMR 본격화되면 이 회사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한신기계입니다. 이 회사는 SMR 테마 나올 때 한 번 올랐다가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한신기계가 뭐 하는 회사냐? 공기 압축기, 그러니까 콤프레셔를 만드는 회사예요. 콤프레셔가 왜 원전이랑 관련이 있어? 이러실 텐데요. 원전에는 계층용 공기, 제어용 공기가 필수예요. 각종 밸브를 작동시키고 센서를 구동시키는데 압축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한신기계는 국내 주요 원전에 콤프레셔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한신기계는 1969년 창업한 회사예요. 거의 60년 된 회사죠. 국내 공기압축기 산업의 선도 기업이에요. 피스톤 타입, 스크류 타입, 전 기종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고요. 1985년에는 오일리스 에어 컴프레서를 최초로 개발했어요. 기술력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왜 주가가 많이 빠졌냐? SMR 테마 나올 때 급등했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조정받은 거예요. 지금은 조정받아서 주가가 낮지만 SMR 수주 본격화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급등 후 조정받은 구간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종목, S&T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S&T 에너지가 뭐 하는 회사냐?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열교환기가 뭐냐? 원전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식히고 열을 회수하는 장치예요. 원전의 냉각 시스템 핵심 부품이에요. S&T 에너지는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플랜트, 가스 플랜트 등의 열교환기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 증기 복수기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이게 전부 원전에 필요한 설비들이에요. 특히 SMR은 패시브 안전 시스템을 써요. 전기 없이 자연 대류랑 중력만으로 열을 제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열교환 효율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S&T 에너지의 기술이 딱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52주 범위가 11,950원에서 56,600원이에요. 현재 약 4만원대 중반이에요.
중간권이죠. 고점 대비 한참 내려와 있는 거예요. SMR 본격화되면 열교황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 있고 실적 있고 주가는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동방성입니다. 이 회사는 앞의 회사랑은 좀 달라요. 동방성이는 전기 개장 토목 종합 건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원전 짓는 회사예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 공사를 전문으로 해요. 근데 왜 ASMR이랑 관련이 있냐? 동방성이가 최근에 ASMR 사업에 투자하기로 발표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방성이는 플랜트 전기 공사 경험이 풍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ASMR은 결국 발전소예요. 누가 전기 공사해요? 경험 있는 건설사가 하죠. 동방성이가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전기 공사는 난이도가 높고 투입 인력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냐? 2023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동방성이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경험이 있고 SMR 시장 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지금은 실적 부진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SMR 수주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종목 다시 짚어드릴게요. 서정이전, 배전반, MCC 제조,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 보유, 저평가 기업, 에너토크, 밸브 액추에이터 제조, 국산화 성공, 안정적인 수요, 한신기계, 공기압축기 제조, 원전 납품 실적, 조정 후 재진입 기회 있음, S&T 에너지, 열교황이 제조, 냉각 시스템 핵심, 주가 중간권, 동방성이, 전기공사 전문, SMR 시장 진입 발표, 최대 잠재력 보유. 이 5개 종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실제 원전 관련 납품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종목들이에요. 또한 SMR 본격화되면 직접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돼요. 배전반, 밸브, 콤프레셔, 열교황이, 전기공사 전부 SMR의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 첫째, 분산 투자하세요. 이 5개 종목 중에 하나만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개로 나눠서 투자하세요. 둘째,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전부 사지 마시고 3번에서 5번 나눠서 사세요.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게 안전해요. 셋째,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SMR 상용화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예요. 1, 2개월 보고 팔 종목이 아니에요. 최소 1, 2년 이상 보고 투자하세요. 넷째, 손절 라인 설정하세요. 중소형주는 급등락이 심해요. 감당이 될 정도로 본인만의 손절 라인 정해놓고 지키세요. 다섯째, 테마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SMR 관련 뉴스 나오면 하루에 10%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급등하면 조정 와요. 급등 때 쫓아 사지 마시고 조정 올 때 사세요. 마지막 6째, 대장주 움직임 참고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DLENC 같은 대장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도 따라 움직여요. 대장주 흐름 보면서 매매 타이밍 잡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들은 SMR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왜냐?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가 SMR 설계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만들죠. 근데 원자로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배전반 필요하고, 밸브 필요하고, 콤프레셔 필요하고, 열교황이 필요하고, 전기공사 해야 되고, 원전 생태계 전체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단순히 1년, 2년 가는 테마주가 아니라 10년, 20년 가는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이에요. 자, 지금까지 긴 얘기했는데 핵심만 딱 3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첫째, ASMR은 AI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ASMR 없으면 AI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반도체 만들어도, 아무리 똑똑한 로봇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빅테크들이 왜 수조 원씩 쏟아붓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둘째,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설계 확정하고 인허가 받고 파트너 찾고 있는 시기죠. 근데 올해부터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사 시작하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했죠.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전장이에요.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셋째, 대장주만 보지 말고 중소형 수혜주를 주목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DLNC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부터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수혜주가 더 큰 수익률을 낼 거예요. 서정이전, 에너토크, 한신기계, S&T에너지, 동방성이. 이 5개 종목 꼭 기억하세요. 미국 SMR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들 매출도 같이 커져봐요. 낙수 효과가 확실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SMR이 뭔지, 왜 지금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동시에 밀어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 건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